지금 당신이 아무것도 안 해도 당신의 자산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6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실제 은행 대출금리는 올라가고 예금금리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이자 부담은 늘고 예금이자 수익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2026년 금리 정책이 당신의 예금, 대출, 투자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40대 직장인 김 과장이 있습니다. 2024년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변동금리로 3억 원을 대출받았어요. 당시 대출금리는 연 4.5%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기준금리는 2.5%로 오히려 내려갔는데 김 과장의 대출 이자는 연 6.8%까지 올랐습니다. 매달 내는 이자가 112만 원에서 170만 원으로 뛴 겁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매달 60만 원이 더 빠져나가요. 김 과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뉴스에서 금리 내렸다는데 왜 내 이자는 올랐지? 바로 이게 지금 수많은 대출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2026년 1월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2.50%입니다. 2025년 5월 29일 마지막이나 이후 7개월째 동결 중이에요. 그런데 같은 시기 시중은행의 실제 가계 대출금리는 연 4.26%로 전월 대비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기준금리와 실제 대출금리 사이에 1.76%포인트 차이가 생긴 거죠. 이게 바로 가산금리입니다. 은행이 기준금리에 더해서 받아가는 추가 이자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은행의 조달 비용이 올랐습니다. 은행도 돈을 빌려서 대출을 해주는 건데 그 돈을 구하는 비용이 비싸졌어요. 특히 중동 전쟁, 미국과 이란의 긴장 같은 국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은행들이 돈을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둘째,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입니다. 2026년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은행에 압박을 넣고 있어요. 더 이상 쉽게 대출 내주지 마라, 위험을 관리하라. 그래서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높여서 사실상 대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셋째,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역전 현상입니다. 과거에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았어요. 그런데 2026년 들어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시장이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기 시작한 거죠. 그 결과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줄고 변동금리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급증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뉴스에서 한국은행 금리 동결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내 대출 이자도 그대로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정하는 기준일 뿐이고 실제 당신이 내는 이자는 은행이 정합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가산금리가 올라가면 당신의 실제 이자 부담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예금은 어떨까요? 반대로 움직입니다. 2026년 현재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평균 2%대 초반입니다. 기준금리가 2.5%인데 예금 금리는 오히려 낮아요. 왜 그럴까요? 은행 입장에서는 돈이 넘쳐나거든요. 가게와 기업이 대출을 많이 받지 않으니 굳이 높은 금리를 주면서까지 예금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예금자는 낮은 이자를 받고 대출자는 높은 이자를 내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대금리차 확대입니다. 2026년 2월 기준 예대금리차는 약 2%포인트입니다. 예금은 2% 주고 대출은 4% 받는다는 얘기죠. 은행은 이 차이로 수익을 냅니다. 그런데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2025년 초에는 1.5%포인트였는데 1년 만에 0.5%포인트나 늘었습니다. 누가 손해를 보고 있을까요? 바로 서민과 중산층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려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기준금리는 방향만 알려주는 신호등일 뿐 실제 당신의 이자는 따로 정해진다. 둘째, 은행은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가산금리를 올려서 스스로를 보호한다. 셋째, 예금자와 대출자 사이에서 은행은 항상 중간 마진을 가져간다. 그럼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은 2025년 12월 마지막으로 0.25%포인트 인하해서 현재 기준금리는 3.75%입니다. 그런데 2026년 들어서 연준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압력,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같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섣불리 금리를 더 내리기 어렵다는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CME FEDWATCH 도구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추가 금리 인하 확률은 50% 이하입니다. 시장은 이제 금리 인하는 끝났다고 보기 시작했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오히려 2026년 하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 연준은 다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한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한국은행은 미국 금리를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한국이 금리를 계속 내리고 미국은 금리를 동결하거나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미 금리차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돈이 한국에서 빠져나가 미국으로 갑니다. 자본 유출이 시작되는 거죠.
그 결과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오릅니다.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다시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국내 경기는 안 좋으니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하고 싶은데 미국 눈치를 봐야 하니 함부로 못 내리는 거예요. 결국 한국은행은 2026년 1월부터 지금까지 7개월째 금리를 동결하고 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최근 몇 주 동안 중동 뉴스에 따라 경제 변수가 너무 급격하게 변동했다며 관망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신의 자산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6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실제 은행 대출금리는 올라가고 예금금리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이자 부담은 늘고 예금이자 수익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2026년 금리 정책이 당신의 예금, 대출, 투자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40대 직장인 김 과장이 있습니다. 2024년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변동금리로 3억 원을 대출받았어요. 당시 대출금리는 연 4.5%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기준금리는 2.5%로 오히려 내려갔는데 김 과장의 대출이자는 연 6.8%까지 올랐습니다. 매달 내는 이자가 112만 원에서 170만 원으로 뛴 겁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매달 60만 원이 더 빠져나가요. 김 과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뉴스에서 금리 내렸다는데 왜 내 이자는 올랐지? 바로 이게 지금 수많은 대출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2026년 1월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2.50%입니다. 2025년 5월 29일 마지막이나 이후 7개월째 동결 중이에요. 그런데 같은 시기 시중은행의 실제 가계 대출금리는 연 4.26%로 전월 대비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기준금리와 실제 대출금리 사이에 1.76%포인트 차이가 생긴 거죠. 이게 바로 가상금리입니다. 은행이 기준금리에 더해서 받아가는 추가이자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은행의 조달 비용이 올랐습니다. 은행도 돈을 빌려서 대출을 해주는 건데 그 돈을 구하는 비용이 비싸졌어요. 특히 중동전쟁, 미국과 이란의 긴장 같은 국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은행들이 돈을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둘째,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입니다. 2026년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은행에 압박을 넣고 있어요. 더 이상 쉽게 대출 내주지 마라. 위험을 관리하라. 그래서 은행들은 가상금리를 높여서 사실상 대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셋째,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역전 현상입니다. 과거에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았어요. 그런데 2026년 들어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시장이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기 시작한 거죠. 그 결과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줄고 변동금리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급증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뉴스에서 한국은행 금리 동결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내 대출 이자도 그대로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정하는 기준일 뿐이고 실제 당신이 내는 이자는 은행이 정합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가상금리가 올라가면 당신의 실제 이자 부담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예금은 어떨까요? 반대로 움직입니다. 2026년 현재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평균 2%대 초반입니다. 기준금리가 2.5%인데 예금 금리는 오히려 낮아요. 왜 그럴까요? 은행 입장에서는 돈이 넘쳐나거든요. 가게와 기업이 대출을 많이 받지 않으니 굳이 높은 금리를 주면서까지 예금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예금자는 낮은 이자를 받고 대출자는 높은 이자를 내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대금리차 확대입니다. 2026년 2월 기준 예대금리차는 약 2%포인트입니다. 예금은 2% 주고 대출은 4% 받는다는 얘기죠. 은행은 이 차이로 수익을 냅니다. 그런데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2025년 초에는 1.5%포인트였는데 1년 만에 0.5%포인트나 늘었습니다. 누가 손해를 보고 있을까요? 바로 서민과 중산층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려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기준금리는 방향만 알려주는 신호등일 뿐 실제 당신의 이자는 따로 정해진다. 둘째, 은행은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가상금리를 올려서 스스로를 보호한다. 셋째, 예금자와 대출자 사이에서 은행은 항상 중간 마진을 가져간다. 그럼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은 2025년 12월 마지막으로 0.25%포인트 인하해서 현재 기준금리는 3.75%입니다. 그런데 2026년 들어서 연준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압력,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같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섣불리 금리를 더 내리기 어렵다는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CME FEDWATCH 도구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추가 금리 인하 확률은 50% 이하입니다. 시장은 이제 금리 인하는 끝났다고 보기 시작했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오히려 2026년 하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 연준은 다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한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한국은행은 미국 금리를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한국이 금리를 계속 내리고 미국은 금리를 동결하거나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미 금리차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돈이 한국에서 빠져나가 미국으로 갑니다. 자본 유출이 시작되는 거죠. 그 결과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오릅니다.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다시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국내 경기는 안 좋으니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하고 싶은데 미국 눈치를 봐야 하니 함부로 못 내리는 거예요. 결국 한국은행은 2026년 1월부터 지금까지 7개월째 금리를 동결하고 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최근 몇 주 동안 중동 뉴스에 따라 경제 변수가 너무 급격하게 변동했다며 관망 입장을 밝혔습니다.